인기 미드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리메이크 됐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는 미국이 언제나 한 발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 회만 보고 나면 주말 동안 새 시즌을 모두 달려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시청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TV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지만 문화에 맞게 등장인물과 스토리를 조금은 수정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미드가 미국 외 나라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알아볼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계속 시청하세요. 하지만 팝콘을 들고 앉아서 미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울려서 푸시 알림을 꼭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희 인생의 밝은 면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20번 프리즌 브레이크. 러시아에서는 포배그. 미국의 시청자들은 형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기로 결정한 한 젊은 청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좋아한답니다.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셨다면 스케줄을 다 정리하시고 이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볼 준비를 해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스토리라인 때문에 이 드라마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2010년 레드 스퀘어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한 제작사는 자체 버전의 프리즌 브레이크를 만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포배그라고 불렸고,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현실에 더 맞는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갖게 되었어요. 19번 브레이킹 배드. 콜롬비아에서는 메타스타시스. 브레이킹 배드는 첫 회부터 바로 히트를 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순위 탑을 차지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제작사와 감독들은 이를 알아보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소니 텔레비전에서는 에미상을 수상한 이 드라마를 메타스타시스라고 부르며 콜롬비아 버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작사는 4개월도 안 돼서 62개 에피소드를 40개로 줄이는 등 너무나도 대단하게 일을 해냈죠. 콜롬비아의 시청자들은 물론 그들의 노력을 매우 높이 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18번 태국의 가십걸.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일어난 추문을 담은 이 상징적인 10대 드라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중 몇몇은 이 드라마를 지금도 본답니다. 보아하니 태국 사람들도 태국 버전의 가십걸을 여전히 돌려보는 것 같네요. 세레나 반더우드스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한동안 방콕을 떠나 있다 돌아온 세레나 위지츠 누쿨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리지널 가십걸의 팬이라면 이 18부작 미니 시리즈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7번 파워레인저. 일본에서는 슈퍼 센타이. 미국의 90년대 어린이들은 모두 토요일 아침 파워레인저를 보던 기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 좋았던 시절이었죠. 일본의 어린이들도 슈퍼 센타이라 불리는 일본 버전의 파워레인저를 보며 똑같이 신이 났었답니다. 사실 오리지널 파워레인저는 일본에서 시작된 방송이에요. 하지만 미국 버전도 오리지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슈퍼 센타이는 여전히 밝고 상징적인 코스튬을 입고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10대들이랍니다. 16번 빅뱅 이론. 벨라루스에서는 이론자들. 빅뱅 이론은 미국의 가장 성공한 TV 시트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에서 이론자들이라 불리는 똑같이 리메이크된 방송은 첫 시즌을 마지막으로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 과정도 꽤 호들갑스러웠죠. 레나드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자신이 들었던 방송의 법적인 권리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차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온라인에서 방영되었던 이 방송을 여전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15번 러시아에서의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미국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포배그와 달리 제작자들은 원작의 세팅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죠. 배우들마저도 정말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물론 이 버전은 러시아의 문화에 맞게 농담이나 스토리라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드, 바니, 로빈, 마샬, 릴리가 러시아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이 버전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14번 어글리 베티. 그리스에서는 어글리 마리아.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는 마음씨 따뜻한 이 소녀의 이야기는 금세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물론 항상 그렇듯 두어 시즌이 지난 후에 베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신했죠.
사실 콜롬비아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이 유명한 이야기는 많은 나라들에서 리메이크되었답니다. 미국을 제외한 가장 성공적인 리메이크는 바로 그리스 버전이에요. 주인공 마리아는 똑같은 난관을 헤쳐가며 결국엔 행복을 찾게 됩니다. 13번 한국에서의 크리미널 마인드. 2017년 7월 조금 어둡지만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가 한국에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몇몇 팬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한국의 제작사와 배우들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본 작가들은 그들만의 감성을 표현해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한국의 주인공들이 맞닥뜨리는 사건들은 미국의 오리지널 버전과 보통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건들은 훨씬 해결하기 힘들죠. 만약 오리지널 버전의 크리미널 마인드를 좋아하신다면 이 버전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12번 영국에서의 IT 크라우드. IT 크라우드는 대기업 회사의 IT 부서에서 일하는 2명의 컴퓨터 괴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매니저는 실수로 그 부서에서 일하게 되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재밌는 거죠. 미국의 리메이크와 영국의 오리지널 버전은 꽤 비슷합니다만 사실 원작을 따라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국 버전은 고전적인 영국식 유머 덕분에 조금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버전 모두 볼 가치는 충분해요. 11번 영국에서의 커플링. 커플링은 미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리메이크된 또 다른 영국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영국의 원작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심지어 수상도 했죠. 하지만 6명의 성인들의 데이트 모험과 불운함을 그린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미국 버전은 첫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제작이 취소되었답니다. 10번 한국에서의 슈츠. 커플링과 달리 슈츠는 각각의 새 에피소드마다 모두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큰 성공을 거둔 미국 원작의 드라마입니다. 미디어 픽처스는 이 드라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눈치채고는 한국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사들였죠. 한국에서는 2018년 4월에 방영했고 대학을 중퇴한 한 학생이 인류 법률 회사에서 일하게 된 이 이야기는 한국의 시청자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네요. 9번 일본에서의 오펀 블랙. 캐나다 드라마 오펀 블랙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의 자살을 지켜본 한 싱글맘의 이야기를 다룬 독특한 SF 스릴러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죠. 이 드라마를 향한 북미 시청자들의 애정은 일본까지 건너가게 되었답니다. 아마 일본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제대로 리메이크할 것 같습니다. 강지영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죠. 8번 글리. 중국에서는 나의 팔도 고등학교. 솔직히 말해서 뮤지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윌리엄 맥킨리 고등학교의 합창단의 이야기 글리일 거예요. 그러니 나의 팔도 고등학교라 불리는 중국 버전이 발표되었을 때는 모두가 당연히 잔뜩 신이 났었겠죠? 아, 그다지요? 중국과 세계의 많은 글리 팬들은 이 드라마가 미국의 원작을 표절했다고 비난했고 두어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는 취소되어 버렸답니다. 7번 러시아에서의 베이비 데디. 베이비 데디는 20살 청년이 한 번의 원나잇 스탠드 이후 아빠가 되어버린 이야기의 미국 시트콤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난 2012년에 첫 방영을 했고 6년 연속으로 계속 방영되고 있죠. 러시아는 또 한 번 이를 눈여겨봤고 자체적으로 20회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의 러시아 버전이 궁금하다면 온라인을 통해 언제라도 보실 수 있어요. 6번 영국에서의 라이프 온 마스. 원작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인정해야겠네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한 살인 전문 형사의 희한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는 2006년 영국에서 첫 방영을 한 이후로 방송이 끝날 때까지 1년간 모든 사람들이 TV 앞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미국 버전도 1년간 방영되었죠. 물론 두 버전에는 다른 점이 있지만 가끔씩 나오는 어두운 영국식 유머가 원작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라이프 온 마스는 스페인, 러시아, 체코와 한국에서도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5번 하우스. 일본에서는 의룡. 자, 하우스를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건 고전물이죠. 알고 보니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었지 뭐예요. 두 드라마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룡은 불과 몇 년 전 드라마로 나온 원래는 애니메이션화된 만화책이었답니다. 코믹한 미국 버전과 달리 일본 병원의 분위기는 꽤 진지합니다. 하지만 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4번 섹스 앤 더 시티. 인도에서는 심플리 세프니. 섹스 앤 더 시티가 큰 성공을 거뒀으니 발리우드 버전의 리메이크가 없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2007년도 인도의 심플리 세프니가 등장한 것이랍니다. 이 시리즈는 미국의 원작과 똑같지는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만일 섹스 앤 더 시티의 팬이라면 인도 버전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프렌즈. 이란에서는 Love is so close. 아, 프렌즈.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시트콤 중의 시트콤이죠. 레이첼, 모니카, 비비, 조이, 챈들러와 로스가 그리우시다면 이란 버전의 프렌즈인 Love is so close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파트, 가구, 스토리, 음악, 그리고 주인공들마저 똑같다니까요. 하지만 놀랄만한 요소가 하나도 심어져 있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로스의 쌍둥이 남동생 같은 새로운 줄거리가 추가되었거든요. 재밌을 것 같나요? 그러면 이 버전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2번 심슨. 조지아에서는 삼손 아제스. 역사적으로 가장 롱런하는 TV쇼는 물론 심슨이죠. 여기서는 한 가족의 성을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미국 만화의 팬이시라면 삼손 아제스라고 불리는 조지아 버전도 한번 보세요. 이 버전은 심슨 원작이 처음 방영하고 거의 20년 후에 처음으로 방영되었지만 슬프게도 1년 만에 종영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들과 스토리라인과 농담들은 한번 시청해볼 가치가 있죠. 1번 모던 패밀리. 그리스에서는 모던 이코예니아. 모던 패밀리는 칠레, 이란, 스페인, 그리스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 되었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네요. 모던 패밀리는 각자의 스토리와 난관을 가진 서로 가까운 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배꼽 빠지게 웃기고 재밌는 시트콤이자 드라마니까요. 그리스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서는 각 지역의 시청자들의 문화에 잘 맞게 스토리를 수정했습니다. 만약 그리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눈물이 날 때까지 웃고 싶다면 바로 이 드라마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리스트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나요? 어떤 리메이크 버전을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다음은 어떤 미드가 리메이크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만약 이 동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삶이 언제나 더 즐거운 밝은 면에서 머무는 것을 잊지 마세요.